자산을 실물자산이라고. 기업이 실물자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만들 때 하고 청바지 만들 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물자산이 다를 것이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자산의 유형과 비중이 다르다. 결국 투자결정이라는 건 자산 취득에 관한 의사결정입니다. 얼마의 자금으로 어떤 자산을 취득할 것인가 같은 얘기다. 어떤 사업을 운영하느냐 하는 건 얼마의 자금으로 어떤 자산을 취득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게 투자결정인데, 투자결정 중에서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자본예산입니다. 제가 밑줄로도 모자라가지고 색깔을 칠했어요. 자본예산은 뭐냐면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 효과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투자결정. 투자 효과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투자결정. 이게 이런 자본예산이 되게 덩어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결정짓는. 그때 재무관리 목표할 때 얘기했죠. 성경 SK그룹이죠. 지금 유공, 인수합니다. 에너지 사업에 뛰어듭니다. 90년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자본입니다. 비유동자산, 고정자산을 얘기하죠. 비유동자산 취득과 같은 자본적 지출. 자,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관련된 반복적인 지출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고정자산 취득과 같은 자본적 지출이 자본예산입니다. 대한항공 있죠? 뭐 갖고 있어요? 항공기 갖고 있어요. 항공기라는 고정자산을 갖고 있어요. 비유동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게 대한항공의 성격을 나타내요. 그지? 무슨 회사예요? 항공 운항하는 회사. 그지? 근데 이건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 효과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장기적 수익과 위험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게 됩니다. 기업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게 미래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게 됩니다. 자, 우리가 관심 갖는 건 투자 결정 중에서도 이런 미래 기업 가치 결정적인 자본 예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본 예산 의사 결정의 예를 보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합니다. 새로운 제품 생산하려면 새로 공장을 신축해야 되겠죠. 또 기술이 노후화되거나 시설이 진보화되는 생산 시설을 대체 교체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체한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허니버터 칩이라고 하나 과자. 그게 한때 성품 중입니다. 70, 그지? 저도 그거 먹고 싶어서 석 달 기다렸어. 샀는데 뭐 수요가 모자라니까, 아니 공급이 모자라니까 회사가
증축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설비를 이런 생산량 증대를 위한 새로운 공장의 설비 뿐만 아니고 연구소 설립, 마케팅 캠페인 재개, 종업원 교육 이런 것들은 다 투자 효과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러한 투자 결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자본 예산입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기업에 있어서 투자의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 있는 투자를 채택하는 과정이 자본 예산 의사결정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자본 예산이 어떤 것인지 대충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요. 자본 예산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다. 먼저 기업이 투자를 탐색하겠죠. 어떤 투자안이 있는지 찾을 것이다. 투자의 여러 대안들을 살펴볼 겁니다. 대안들을 찾고 나면 그 투자안으로부터 현금 흐름을 추정합니다. A, B, C, D 4개의 투자안이 있다. A 투자안을 갖고 있을 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니다. 투자만 현금 흐름이라는 건 현금 유입 들어오는 돈하고 현금 유출 나가는 돈 이걸 추정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갈 것인지 이걸 추정한 다음에 이 추정된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투자안의 투자 가치를 평가, 경제성을 평가.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는 채택하겠죠. 투자 가치가 없는 투자는 기각해야 돼요. 채택한 투자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실행하게 되겠죠. 이게 자본 예산의 과정 절차다. 그게 자본 예산의 과정인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멋있게 나타났지?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한 번 더 하지. 이게 5장입니다. 현금으로 추정하는 게 이게 5장이고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게 6장입니다. 요거 제대로 못하면 요게서 기초에서 투자 가치 평가하니까 이거 아무리 잘해도 다른 답을 구할 수가 없겠죠.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갑시다. 투자의 탐색인데요. 기업은 고객들로부터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시장조사, 연구개발부서, 생산부서, 산해 제한제도 경쟁회사와의 경쟁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투자를 찾는 거예요.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 뭐 화성에 사람 보내자 기술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특히 중요한 건 시장 분석, 수요 분석.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기업이 좋아하는 상품 만들어내면 시장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주목에 얻어맞게 됩니다. 투자의 탐색. 아까 그림 얘기야. 두 번째 그림. 현금 흐름의 추정이죠. 자, 보십시오. 어떤 투자안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하려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돼. 투자할 때 부담하는 비용하고 투자로부터 얻는 편익하고 비교하는. 그지? 얻는 편익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크면 가치가 있는 것이다. 편익보다 비용이 크면 가치가 없는 거야.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뭐 갖고 비교하느냐?
편익과 비용을 계량화하는 겁니다. 숫자로 나타내요. 편익은 현금 유입 들어오는 것, 비용은 현금 유출 추정하죠. 현금으로 넣으시죠.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투자안이 있습니다. 그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찾는 캐시 인프로가 되어 있고 캐시 아웃프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투자하는 현금 흐름이 진행되고 나면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투자 가치를 평가합니다. 요 6장에서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키를 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30cm 자로 잴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오차가 많겠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다 보면 뭐 줄자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어떻게 해? 딱 올라서면 디지털로 딱 계산하, 그지? 키를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측정 수단이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투자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본 예산 기법이라고 합니다. 6장에 가서 5가지 자본 예산 기법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 기법에 의해서 투자의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경제성을 평가하죠. 경제성이 있는 투자는 체크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기각하는 거죠. 마지막 그림, 자금 조달 계획을 쓰고 실행합니다. 이제 경제성 있는 투자가 있으면 실행해야 하니까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실행하고 사업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5장, 6장 부분이 하겠습니다. 자본 예산의 절차고요. 자, 5장에서 현금으로 추정하기 전에 뚜껑만 잠깐 열고 가겠습니다. 투자안을 성격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건데 먼저 투자 목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제품 투자, 제품 개량 투자도 있고 신제품 투자도 있고 거기다 넣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대체 투자,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기술이 진보화되면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대체 투자할 거다. 생산 시설을 대체할 거다.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확장 투자도 있고 또 기업에 있어서 전략적 투자가 있습니다. 여기 위험 경감 투자라고 되어 있지. 건설회사가 시장받지 않고 뭐 건설하려면 레미콘 같은 걸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좋잖아, 그지? 시멘트 생산 회사를 수직적으로 합병한다. 그럼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가능해지겠죠.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지역 사회나 종업원에 대한 공유후생 투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략적 투자다. 투자안을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냥 보고 잊어버리는 쪽 생각 필요 없어. 대신에 요건 기억이야. 투자한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의한 분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가치를 평가할 때 투자의 성격, 1, 3, 2 성격을 잘 기억해야 돼요. 먼저 독립적 투자입니다. 이건 어떤 투자가 다른 투자의 현금 흐름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입니다. 근데 한 투자가 다른 투자의 현금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종속적 투자입니다. 여기에 보완적 투자와 대체적 투자가 있습니다. 보완적 투자는 뭐냐면 어떤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투자안의 현금 흐름에 플러스 양 플러스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그런 투자를 얘기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기아 타이거스
프로야구 시작했죠. 전신이 어디야? 모르지? 롯데 타이거스. 예? 최초로 무적 왕조 시대를 열었죠. 김웅영 감독 계실 때 그때 선동열, 이종범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혜태그룹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그 구단 타이거스 구단을 매각하려고 하지 않았어. 응? 왜? 지금 우리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저 들리는 얘기하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면 되게 적자가 그러잖아, 그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그런데도 운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삼성 같은 경우에 하다가 구단을 버리겠다고 해보십시오. 돈을 던지겠지 사람들이. 응? 돈 써도 욕먹고 돈 안 써도 욕먹고. 뭐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개 그런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게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서 등등 해서 기업의 그룹 내 다른 기업의 매출에 득이 된다는 얘기다. 프로야구 구단 운영이 보완적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룹 내 다른 기업의 매출에 현금 흐름에 플러스 영향을 보완적 투자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는데 우리가 투자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부 현금 흐름을 생각해야 돼요. 구단, 프로야구 구단 자체의 수익성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다른 기업, 그룹 내 다른 기업의 매출에 플러스 영향을 주는 그 가치까지도 같이 평가해야 된다. 대체적 투자는 뭐 이런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솔린 차를 팔다가 휘발유 차를 하이브리드 가솔린하고 전기하고 균해서 달릴 수 있는 차를 개발하면 가솔린 차가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 좀 덜 팔리겠죠? 현금으로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가솔린 차의 대체적 투자가 되는 거다. 그죠? 어떤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 어떤 투자안의 재택이 다른 투자안의 현금 흐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그런 종속적 투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상호 배타적인 투자입니다. 극단적인 대체적 투자인데요. 상호 배타적 투자는 이런 거예요. 자, 요즘 대학 재정이 엉망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가는 다락같이 오르고 뭐 경상비도 오르고 하는데 뭐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은 15년째 그대로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예를 들면 저 기숙사 시티에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다가 주차 빌딩을 세우려는 안을 하나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오피스텔을 하나 만들어서 분양하려고 한다. 두 가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A, B 두 투자하는 것은 투자야? 상호 배타적인 투자. 주차 타워를 만들면 오피스텔을 못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그지? 오피스텔 만들면 주차 타워는 못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 그 뒤에 6장의 투자가치 평가할 때 가서 그 투자가 어떤 성격이냐 이것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집니다. 이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예. 5장의 핵심은 2절 현금 흐름 추정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